자, 42번에 보면 집합 A는 1에서 6까지를 원소를 갖고 자연수를 원소로 갖고 그 다음에 집합 B에는 5, 6, 7, 8이 있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했던 얘기는 이제 집합의 연산의 결과를 통해서 자, 이와 같이 A와 X가 합집합 됐을 때 자, 둘 중에 하나의 집합으로 표현된다는 말은 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성립한다는 얘기였고 포함관계가 같이 성립한다는 얘기였고 둘 중에 누군가를 포함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럼 A랑 X의 지금 합집합의 관계 중에 원래는 그림을 그려가면서 둘 중에 하나를 확인해 보면 돼요. A가 X를 포함하는 그림에서 될 수 있는지 아니면 X가 A에서 포함하는 그림에서 이 합집합의 결과가 A가 될 수 있는지. 자, 여기 왼쪽에서는 A와 X를 합집합하면 당연히 누가 되는 거고 A가 되는 게 맞고 여기서는 X와 A를 합집합하면 누가 남게 되죠? X가 남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포함관계 성립할 때 합집합하게 되면 어떤 집합이 남는다 했냐면 큰 집합이 남는다고 했어요. 더 보태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럼 자, 이 표현을 보고 우리는 분명히 집합 X가 A에 포함되고 있다. 이렇게까지는 볼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이번에는 A 교집합 B라는 이 집합과 자, 다시 X를 합집합했더니 이번에는 X가 남는데요. 자, 어차피 합집합이니까 같은 구조다. 그치? 합집합에서 X가 남았다는 말은 X가 좀 더 어떤 집합이라는 얘기인 거고 그치? 큰 집합인 거니까 그러니까 X 안에 이렇게 A 교 B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했나요? 자, 그럼 X가 이번에는 A 교 B를 포함하는 거니까 그대로 요 앞에다가 여기 관계를 정리해주면 A 교집합 B를 포함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포함 관계는 연쇄적으로 성립하는데 자, 이 앞에 거에 대한 포함 관계를 해석하면 A 교집합 B는 원소가 지금 누구 있는 상태 5, 6이 있는 상태. 그럼 X는 반드시 5, 6을 뭐 해야 되는 거고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자, 다시 A의 무슨 집합이어야 된다? 부분 집합이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다. 그치? A에 포함되어야 하는 거니까. 그럼 지금 A의 원소 중에서 반드시 누구 포함하는 5와 6을 포함하는 부분 집합 되는 거니까 자, OX의 원소는 몇 가지 되면서? 2. 그치. 4가지 되면서 2에 몇 승가지가 생긴다? 4승가지가 생긴다. 그래서 16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오. 자, 뒤로 넘어가서 44쪽으로 가봅시다. 44쪽이랑 44번을 봅시다. 인식의 성립함을 좀 보여줘보자. 자, 여기서는 연산 법칙을 쓰라 이런 제한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합의 연산의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인데 첫 번째는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연산 법칙을 씁니다. 자, 벤 다이어그램 이용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그쵸? 그래도 한번 짧게 확인해보고 자, 연산 법칙도 사용하면서 공부해봅니다. 자, 44번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보면 좌변에는 A 교집합 B 여집합에다가 합집합 B를 한 결과치가 A 합집합 B와 같은 집보라 그랬어요. 먼저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다 쳐볼까? 확인을 해보자는 거야. 두 개가 같은 집합인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체 집합 안에 A와 B가 이렇게 일반적인 모양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해보자. 우리 여기서 막 색칠 공부하는 거 하면 지웠다가 다시 더했다가 해야 되니까 귀찮다. 그쵸? 저 영역 번호 정하기로 했고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하면 A교 B 여는 이렇게 연산하기 쉬운데 얘는 차집합으로 바꿀 수 있다. 그치? 뭐 차집합 뭐? 그렇지. A 차집합 B 이렇게 될 수 있고 그럼 A 차집합 B의 연산 결과는 여기서 몇 번 영역만 남습니까? 1번만 나오니까 그치? 얘는 그 1번 합집합에 다시 B니까 몇 번? 2번, 3번 되니까 자 1, 2, 3의 영역이 칠해지는 거다. 그치? 그럼 A 합집합 B가 지금 1, 2, 3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가지고 확인해도 됩니다. 제한 조건이 없다면 알아보겠어?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도 가보자. 그럼 얘는 A 교집합 B 여집합의 합집합 B가 되어 있는 거고 연산 법칙 쓸 때는 여기는 괄호 안이랑 괄호 밖이랑 연산자가 다른 상태면 무슨 법칙 쓴다? 분배 법칙 쓰는 거다. 그쵸? 그러면 비합집합이 여기 앞쪽에 있는 대상이랑 뒤쪽에 있는 대상이랑 모조리 분배된다 치면 A 합집합 무엇에다가? B에다가. 그쵸? 그 다음에 무슨 집합에? 교집합에 B 여집합이랑 B의
합집합 이렇게 되는 거다. 그치? 자, 자기 자신이랑 자기 자신이 아닌 거랑 합치게 되면 무슨 집합이 돼요? 그렇죠. 전체 집합되는 거고, 그럼 전체 집합과 부집합을 했을 때는 얘가 전체를 나타내니까 겹치는 것 자체는 뭐밖에 없을 거다? A 합집합 B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 거. 컷? 어렵나? 자, 그럼 2번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벤 다이어그램은 다들 확인 안 해봤지? 아마 연산법칙 써서 다 했을 것 같아요. 위에 연산법칙으로 아마 정리가 되어 있어요. 한번 녹화 안 했나? 했어. 다행이다. 확인되나요? 벤 다이어그램은 금방 되죠. A 합집합 개념에서 몇 번이고요? 1, 2, 3. 1, 2, 3이고 이게 나한테 익숙한 연산이 아니다. 그렇죠? 그럼 그대로 갑니다. A는 1, 2번이고 합집합에 B 여집합은 몇 번이야? 1, 4. 그렇죠. 1, 4죠. 그럼 얘는 교집합에 이거 합집합하면 1, 2, 4가 되니까 그치? 이거 교집합하면 겹치는 건 누구밖에 없다? 1, 2밖에 없다. 1, 2는 A를 나타내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제 얘를 연산 법칙을 통해서 보는데 우리가 이 분배 법칙이라는 것은 전개하는 개념이었다. 그치? 전개의 반대가 무슨 분의 느낌입니까? 인수분의 느낌이니까 이와 같이 공통된 집합의 연산이 있다면 이 공통된 집합의 연산을 밖으로 묶어낼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지금 공통된 집합의 연산은 누구 합집합이 보이니까? 그렇지. A 합집합이 보이는 거니까. 그럼 A 합집합을 묶어낸다는 느낌으로 묶어내게 되면 여기 남는 건 뭐가 되고? B가 되고 그리고 가운데 교집합에 여기 남는 거는 B 여집합. 그렇지. 자기 자신과 여집합의 교집합은 겹치는 게 없죠. 겹치는 게 없는 두 집합의 관계를 뭐라 부른다? 서로 소라고 부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공집합이 되는 거고 그럼 A 합집합 공집합은 결론적으로 A가 될 수밖에 없겠다. 그렇지. 컷? 이렇게. 그러면 얘는 사실 연산법칙만 빨리 할 줄 알면 연산법칙이 훨씬 간결한 상태가 되는 거. 자, 이렇게 연습하자는 얘기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대로 46번도 봅시다. 46번도 어차피 같은 내용이니까 바로 적어봅시다. A 여집합의 차집합 B에 다시 얘가 그냥 다시 여집합이 A 합집합 B랑 똑같은지를 보래요. 물론 벤 다이어그램 통해서 확인해도 되는데 번거로워요? 안 번거로워요? 번거로워요. 익숙한 연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치? 자, 우리 차집합은 무슨 집합으로 바꿀 수 있었다? 교집합. 그치? 연산법칙 쓸 때는 차집합에 대해서 성립하는 게 없으니까 교집합으로 바꿉니다. 그럼 A 여에다가 차집합이 교집합으로 바뀌면 뒤에 있는 집합은 무슨 집합이 달린다? 여집합이 달린다. 그쵸? 그럼 거기에다가 다시 이렇게 여집합되어 있으니까 무슨 법칙? 모르간의 법칙이죠. 자, 그래서 여기는 여집합이 분배 이렇게 지수법칙 분배하듯이 분배되면 여집합의 여집합은 뭐 되고요? A. 교집합의 부정은 뭐가 된다? 합집합. 그치? AND의 부정은 또는이었습니다. 자, B 여집합의 여집합에 다시 여집합이니까 뭐가 된다? B가 된다. 그대로 분모르간 쓰면 A 합집합 B인 거 금방 나오게 된다. 그쵸? 끝. 자, 쉽고. 자, 마찬가지로 그럼 2번도 바로 봅시다. A 차집합 B의 전체 여집합 교집합 B가 지금 B 되는지를 확인하래요. 자, 그럼 얘로 바꾸자.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 여집합이 될 거고 거기에 지금 전체 여집합에 다시 교집합 B가 되고 있는 상태니까 여집합을 드모르간 법칙 통해서 분배하게 되면 얘는 A의 여집합에 자, 교집합에 여집합하면 뭐가 된다? 그치. 그치. AND의 부정은 또는이 되니까 그럼 A 여집합, 합집합 그대로 B가 된다는 얘기네. 자, 여기에다가 다시 교집합 B를 해요.
자, 괄호 안과 밖이 연산자가 다르니까 무슨 법칙 쓸 거다? 분배 법칙 쓸 거다. 그럼 지금 A 여집합이랑 B 교집합 하나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분배되면 얘랑 합집합에 이렇게 분배되면 비교집합 B가 생기네. 비교집합 B는 어차피 뭐죠? B죠. 그럼 얘는 A 여집합 교집합 B에다가 다시 합집합 B 하자는 거. 그럼 또 막 이렇게 하자는 얘기일까? 또 하면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계속 반복된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치? 그럼 얘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저 연산 법칙만 가지고 증명을 안 해도 되니까 벤다이어그램을 좀 따져봅시다. 자, 이렇게 바꾸고 나니까 여기는 이 결과치가 이거 잘리면 안 되는데 여기는 이 결과치가 B 교집합, A 여집합의 교집합에 B에다가 자 결론은 합집합 B가 됐어요. 근데 여기 A 여집합 교 B는 어디서 많이 보던 것 아닐까? 자리 바꾸면 교환 법칙은 성립한다. 그치? 교집합에서. 그럼 얘는 B 교집합 A의 무슨 집합이 될 수 있고 여집합이 될 수 있고 그럼 얘는 뭐 차집합 뭐가 돼요? B 차집합 A가 되는 거죠. 그럼 B 차집합 A랑 B를 합집합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자, 이 둘 사이의 포함관계 성립해야 안 해요. 그림 보면 U 안에 A, B 있고 자 1번, 2번, 3번, 4번이라 그러면 B 차집합 A는 몇 번입니까? B만 가진 거니까 3번이고요. 그치? B라는 집합은 몇 번, 몇 번이에요? 2번, 3번. 그러니까 포함관계 성립하고 둘이 합집합하면 남는 건 몇 번, 몇 번일까? 2번, 3번일 수밖에 없으니 집합 누구로 정리되는 게 맞다? B로 정리되는 게 맞다. 그래서 이런 여집합과 교집합이 연결되어 있으면 차집합이 떠올라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뭐 어차피 거기 연산 법칙만 쓰라고 얘기가 없으니까 이렇게 벤다이어그램과 함께 결합해서 증명하셔도 상관없다는 거. 네. 오, 48번 이거 뭐야? 너무 재밌게 생겼네. 자, 버립시다. 보이려고요? 아니요? 겠냐? 뭘 솔깃해? 이렇게 신났어. 맞아, 근데 너네가 누가 누구를 가르쳐줬는데 자, 이 문제는 버리자 이러면 좋은 사람이 안 좋은 사람이야. 안 좋은 사람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쌤이 지금까지 너네한테 가볍게 다루자고 했던 거는 다 안 좋은 교육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너를 좀 단다. 재미나게 생겼어요. 얘들아, 얘를 벤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하려면 삶이 좀 피곤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얘를 지금 간단히 하라는 얘기죠. 우리는 항상 괄호 안의 연산부터 처리하지 않습니까? 앞쪽에 중괄호의 집합의 연산을 좀 잘 봅시다. 자, 어떤 연산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A? 교집합이 반복된다, 그치? 아니면 이렇게 봐도 돼. A, B 쉬워, 어려워? 쉬워. 어디 있는지 눈에 보이지 않아? 보이지 않니? 몇 번이죠? 2번. 그치. 약속된 플레이. 2번이죠. A 교집합, B 여집합이면 누구 차집합 누구? A 차집합 B니까 얘는 몇 번이니? 1번이지. 얘랑 얘랑 합집합하래. 그냥 뭐야? A지. 그치. 그냥 그렇게 가도 돼. 익숙해지면 결론을 알고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럼 여기 있는 집합의 연산은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다. 그치?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얘는 누구 차집합 누구고요? B 차집합 A. 자리 바꾸고 차집합 바꾼 겁니다. 얘는 여집합이 너무 많아. 그럼 누가 생각나야 돼? 모르가는 생각나야 돼. 반대로 여집합은 묶어내는 거지. 그럼 여집합 묶어내면 얘는 A가 될 거고. 자, 합집합에, 교집합에 부정? 합집합. 그럼 다시 얘는 뭐가 된다? B. 그럼 A 합집합 B는 쉽잖아요. 몇 번인데? 1, 2, 3인데 후에 여집합이면 몇 번일까? 4번이죠. 그래서 얘는 4번이에요. 얘는 비차집합 A니까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맞아? 그럼 얘는 3, 4에 합집합이 되는 거고. 얘는 지금 몇 번이었고? 1, 2번이었고. 그거랑 합집합하겠대. 그럼 결론 1, 2, 3, 4 다네? 무슨 집합이다? 전체 집합이다.
이렇게 벤다이어그램 통해서도 확인은 가능하다, 그치? 근데 이렇게 하면 연산법칙이 안 되니까 연산법칙을 쓴다 이 얘기예요. 누가 봐도 A의 무슨 집합으로 묶어내라는 느낌. 그렇죠. A 교흡 묶어내라는 느낌이고, 그럼 괄호 안에는 자 남는 것들 쭉 적어보면 B 합집합, 그렇지 B 여집합 이렇게 가도 간단하단 말이야. 그럼 얘는 지금 무슨 집합 될 거니까 전체 집합, 그렇지. 전체랑 A의 교집합은 누구만 남습니까? 그렇죠. A만 남겠죠. 앞에 있는 집합 연산 끝났고. 자 뒤에 거는 누가 반복돼서 나옵니까? A 여집합. 그렇죠. A 여집합에 그럼 교집합 묶어내면 뭐 합집합 뭐가 남고? B 합집합 B 여집합. 그렇지. 그럼 얘는 또 무슨 집합이 돼요? 전체 집합. 그럼 전체랑 A 여집합 교집합하면 여전히 남는 건 뭐가 된다? A의 여집합이다. 근데 A랑 A 여집합이랑 합집합 뭐가 되는 거지? 전체 집합. 그렇죠. 간단하다, 그치? 연산법칙도 이렇게 좋습니다. 잘 정리하시고요. 익숙해질 거야. 처음이라서 그래. 계속 처음이면 안 될 텐데. 선생님, 저희 이거 배웠어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나가. 자, 시험에 나오는 문제 50번과 같은 문제일 거예요. 간단히 하라 이런 것도 당연히 나오긴 하지만 결론을 조금 써서 활용해서 이념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자는 얘기인데 지금 왼쪽에 복잡한 집합의 연산 결과에 따라서 B가 나오는데 근데 여기 지금 B가 있고 교집합 있을 때 뭐가 나온 거니까? B가 나오니까 이 앞에 있는 결과치와 뒤에 있는 B 사이에 무슨 관계가 성립할 거다? 상황 관계가 성립할 거다. 그런 생각이다. 그쵸? 그럼 얘를 좀 예쁘게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자, 예쁘게 정리하러 갑시다. 자, 물론 벤 다이어그램 써도 되고 연산법칙 써도 돼요. 자, 일단은 차집합이 나왔으니까 뭐로 바꿔야겠어? 너 이거 맞지? 지금 뭐 잘못 적었네? 그래, 뭐 이상하더라. 얘가 A 합집합 B가 아니라 뭐 나왔냐면 맞아요. A 교집합 B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얘는 A 차집합 B랑 A 교집합 B의 합집합입니다. 몇 번? 지웠네. 정답 1번. 1, 2, 3, 4. 그치? 얘는 몇 번이고 2번이고 얘는 몇 번이니까 1번이니까 합집합하면 얘는 무조건 뭐야? A야. 익숙해지면 이렇게 바로 보이잖아. 그럼 A 교 B가 B가 되는 거니까 누가 B를 포함한다? A가 B를 포함한다. 이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연산법칙을 조금 공부를 해봅시다. 자, 결론은 아닌 상태고. 그럼 얘는 A 교집합 B 여집합이에요. 자, 누가 반복돼서 나옵니까? 그렇지. A로 묶어내고 나면 B 합집합 B 여집합 됐나요? 근데 이게 아까 또 무슨 집합이었고? 전체 집합이었고. 그래서 A와 연산을 하는 결론이 뭐다? A가 연산법칙 하는 건 거의 똑같아. 간단한 결과 만들기 합니다. 그럼 A랑 이제 B랑 교집합했을 때 B가 남는데요. 자, 교집합하게 되면 규모가 점점 작아지니까 큰 집단이 남는다, 작은 집단이 남는다? 작은 집단이 남는다. 그래서 얘는 A가 B를 포함한다는 얘기에 대한 설명이다. 그쵸? 자, 이렇게 해서 1번부터 성립하는 거 확인하래요. 1번 성립해요, 안 해요? 1번 포함관계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반대로 되어 있죠. 안 되겠네. 자, 그 다음에 2번 A가 B를 포함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지? 그치? 2번이 막 혹은 3, 4, 5번 너네 확인 안 했겠네? 해야 합니다. 자, 3번 A랑 B 같다. 항상 같을 수는 없죠. 아닌 것도 있기 때문에 4번은 A교 B는 서로 쏟아. 말이 되니? 안 된다. 그치? A교 B는 공집하기가 말이 안 되고 A 합집합 B를 하면 누가 남아야 됩니까? 그렇지. A가 지금 B를 끌어안고 있는 이런 모양이니까 이제 A가 남기 때문에 B는 아니게 되겠죠. 5번이 틀렸다. 확인하시고. 자, 뒤로 넘어갑시다. 풀이는 끝났다. 그렇죠? 네. 저번 시간에 문제를 많이 못 풀었는데 이제 이 연산법칙을 활용해서 문제 상황들을 좀 만들어서 풀러가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U라는 집합은 X가 X는 자연수 라고 되어 있고 자, 이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들이 생기는데 PQR이라고 할게요.
자, P라는 집합은 x바 x는 15 이하의 자연수. Q라는 집합은 x바 x는 소수. 자, R이라는 집합은 x바 x는 홀수. 자, 이런 상태일 때 첫 번째 P 차집합 Q를 구하시오. 해보세요. 두 번째 P 여집합 합집합 Q의 자, 전체 여집합 차집합 나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시오. 선생님? 네. 안 들립니다. 자. 성인이도 눈꼬리 흘렸어. 컸어? 쌤이 까먹을 소리가 흘렸어. 지금 첫 번째 문제 집합 누구랑 누구만 등장합니까? P랑 두 개밖에 없다, 그치? 그럼 벤다이어그램 써도 편할 거고, 아니면 연산법칙 써도 편할 건데, 연산법칙을 좀 써봅시다. 아니면 벤다이어그램 생각한다 치면 누구랑 누구만 그려놓고 생각하면 돼요. P랑 Q만 그려놓고 생각하면 돼요. 사실 쉽잖아. 여기 있는 집합의 연산 결과가 P 차집합 Q면 여기 1, 2, 3, 4 하면 몇 번 영역을 얘기하는 거고 1번만 얘기하는 거고, 그쵸? P는 몇 번을 얘기하니까 1, 2번 1, 2번에서 차집합 1번 하면 1번만 재야 되니까 몇 번만 남게 된다? 2번만 남게 된다. 결국 얘는 P 교집합 Q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그냥 풀면 돼요. P 교집합 Q로. 그럼 지금 15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도 누구 수 찾는 거니까? 소수 찾는 거니까 그럼 P 교집합 Q에 있는 원소들, 자 일단 소수 중에서 15 이하의 자연수 다 찾으면 되죠. 소수 얼마부터 시작? 2, 3, 5, 7, 11, 13 끝? 이렇게 된다. 그치? 그래서 이렇게 집합 구해주면 끝이 나는 거고, 만약에 얘를 무슨 법칙으로 정리하고 싶다면 연산법칙으로 정리하고 싶다면 연습해야 됩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문제에서 연산법칙을 이용해서 표현하라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차집합은 전부 다 무슨 집합으로 바꾼다? 교집합으로 바꾼다. 그러면 P 차집합 있는데 여기 교집합 하면서 일단 알맹이도 바꿔야겠다. 그치? 알맹이 P 차집합 Q는 P교 Q 여가 될 거고, 그럼 바깥쪽에 있는 차집합 여집합 교집합으로 바꾸면 이 전체 다시 무슨 집합? 여집합이 되겠네. 자, 여집합 너무 많으니까 드모르간 쓰면서 쭉쭉쭉쭉 자 여집합 분배하게 되면 얘는 P 교집합에 P 여집합에 교집합의 구정 합집합 그러고 Q 이렇게 나오겠다. 그치? 가로 안팎의 연산자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그럼 무슨 법칙입니까? 분배 법칙. 이제 조금 빨리 해봅시다. P랑 P 여집합 교집합 하면 결론은 뭐가 돼요? 그렇죠. 공집합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다시 무슨 집합에? 합집합에 P교 Q가 남으니, 자 공집합이라 이런 거 합치게 되면 남는 건 어차피 P교집합 Q다. 이렇게도 증명된다. 그치? 마무리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도 같이 한번 보자라는 생각인데, 이번에는 집합이 몇 개 등장하는 거니까 3개 등장하는 거니까 3개 그려놓고 가도 되고, 아니면 원소들 정해놓고 가도 되는데 생각해보자. 자 지금 여기 홀수는 자연수의 부분집합 중에서 홀수는 한두 개일까? 아니지, 무한히 많겠죠. 마찬가지입니다. Q라는 집합도 소수는 무한히 많겠지. 그걸 우리가 다 적어보고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이러한 집합들 간의 관계를 볼 때 무슨 그림을 그린다고? 벤다이어그램을 그린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쌤, 제가 시험 문제 푸는데 쟤를 연산법칙으로 아무리 하려고 했는데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러면 벤다이어그램 가지고 확인하면 된다. 그치? 편의상 1, 2, 3, 4, 5, 6, 7, 8 이렇게 두고 갑시다. 자 그럼 먼저 P의 여집합의 합집합의 Q에 또다시 나중에 여집합해야 되니까 귀찮다. 그치? 여집합 이렇게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누구의? P 교집합 Q의 무슨 집합? 여집합. 그리고 나서 이렇게 딱 보니까 P 교집합 Q 여집합은 쉽게 누구 차집합 누구기 때문에 P 차집합 Q니까 거기에서 다시 차집합 뭐 하자는 생각이고 R을 차집합하자는 얘기고, 그럼 여기서 P에서 Q를 차집합하면 P 거에서 Q 거 제외하면 겹치는 몇 번만 없어질 거니까
2, 3번만 없어질 거니까 몇 번이 남는다? 1, 4가 남겠죠. 얘는 그럼 1, 4에서 집합 R을 빼는 거예요. 그럼 집합 R은 3, 4, 6, 7인데 3, 4, 6, 7 중에서 앞에 거랑 겹치는 거는 뭐밖에 없죠? 4밖에 없죠. 그러면 지금 빠지는 건 4만 빠지게 되니까 남는 건 몇 번 영역일까? 1번 영역에는 여기 있는 원소의 총합을 구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됐니? 자, 그럼 이 집합, 여기 있는 영역의 원소들은 무엇이 되는지 생각을 해보자. 일단 P에 들어가 있으니까 누구 이하의 자연수이고 15 이하의 자연수고 그 중에서도 얘는 Q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누구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R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누구만 가지고 있는 거? P만 가지고 있는 거. 거기 찾으면 되는 거다. 그치? 자, 모조리 적어봅시다. 그럼 15 이하의 자연수니까 1, 3, 5, 7, 5, 11, 13, 15 여기에서 자, Q를 제외해야 되니까 Q는 무슨 수를 제외하자는 얘기예요? 그렇지. 여기에서 그러면 소수를 제외하자는 얘기입니다. 차집합하는 거니까. 알아보니? 자, 그러면 소수 제외하면 누구 빠집니까? 3, 5, 7, 11, 13 이렇게 삭제된다. 그치? 그럼 남는 건 뭐뭐 남았는데? 1, 15. 그치. 1, 9, 15가 남았는데 미쳤다. 나 왜 R을 구해놨니? 아, 띨띨? P는 1에서 얼마까지예요? 15까지다. 그렇죠. 이런 그 중에 일단 무슨 수를 제외해야 합니까? 소수를 제외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슨 수도 제외해야 됩니까? 홀수도 제외해야 됩니다. 그럼 홀수 다 지우고 무슨 수만 적어놓을까? 짝수만 적어놓으면 되겠죠. 그럼 2, 4, 6, 8, 10, 12, 14 중에서 무슨 수도 제외해야 되는 거지? 소수도 뺍니다. 그럼 소수는 여기서 뭐밖에 없어요? 그렇지. 짝수인 유일한 소수는 2가 되니까 자, 여기 남아있는 원소들 다 더하라는 얘기죠. 자, 규칙적으로 커지고 있으니까 양 끝에 합이 일정하지 않겠니? 얼마로? 18로. 그 지금 18이 몇 묶음 생깁니까? 세 묶음 생기니까 정답은 18 곱하기 3에서 몇이 된다. 54가 된다. 이렇게 보자는 얘기죠. 되었음? 네, 재미가 납니다. 안 나니? 재미 날 때까지 해줄게. 자, A 차집합의 B 교집합 C가 자, A 차집합 B 합집합의 A 차집합 C가 됨을 얘가 성립함을 벤 다이어그램 쓰지 마시고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 증명하시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먼저 쌤이 하나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은 다음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연산 법칙을 이용하라 그랬습니다. 무조건 연산 법칙 이용해야 돼요. 그러면 차집합 뭐로 바꿔야 되니까? 교집합. 얘는 A교, B교, C의 전체 다시 여집합. 여집합 이렇게 분배되면 A교 B의 B 여집합의 무슨 집합? 합집합, C 여집합 이렇게 될 거고 안팎의 연산자가 다르니까 무슨 법칙? 분배 법칙. 자, 분배하게 되면 A교 B 여에 다시 합집합의 A교 C 여가 되는 거 맞니? 자, 내가 원하는 구조는 A 차집합이랑 A 차집합 C의 합집합입니다. 근데 딱딱 만들어줬네. A교 B 여가 뭐가 되니까? A 차집합, 그치 B. 그럼 합집합에 얘가 뭐가 되니까? A 차집합 C가 되니까 그대로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 확인이 되죠. 컷? 쉽지? 내가 하면 쉽지? 이제 너네가 해도 쉽게 연습을 해봅시다. 두 번째 예시는 직접 풀어봅니다. 얘를 그냥 1번이라고 하고 2번을 줄게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A 차집합에 B 차집합 C라는 이 집합의 연산 결과가 A 차집합 B의 작품 합집합에 다시 A 교집합 C가 됨을 한번 증명해 보세요. 시작. 즐거워해. 자, 시작해봅시다. 먼저 얘부터. 자, 차집합은 너무 많으니까 비교집합 C의 전체 여집합. 뭐예요? 비교집합 C의 여집합. 다시 교집합의 여집합의 A.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됐나요? 자, 이 좌변이랑 우변이 같은지 확인하기 위해서 좌변을 정리합니다.
자, 전체 여집합돼 있으니까 드모르간 써서 얘는 그럼 A 교집합에 B 여집합 합집합 C가 될 거고 그대로 분배하겠다. 그치? 자, 분배하게 되면 A교 B 여의 합집합에 A교 뭐가 되는 거고 C가 되는 거고 뭐야? 모양이 거의 비슷해졌네? 그럼 누구만 바꾸면 될까? A 차집합 B만 얘로 바꾸면 되겠다. 그쵸? 끝? 자, 확인 가능하고 자, 예제 3번을 봤을 때는 이 집합의 연산의 끝이 여집합이 너무 많긴 한데 대신에 좋은 점은 공통된 연산이 나온다. 그쵸? 이거 비례 적기가 힘들면 어차피 합집합은 무슨 법칙 성립하니까? 교환 법칙 성립하니까 얘를 B여집합 A에 이렇게 합집합 B여집합 합집합 A 이렇게 봐도 상관은 없다. 그치? 그럼 보기 좋게 앞에 거 묶어내도 되니까 자, B여집합에 합집합 묶어내고 나면 남은 거 뭐에다가 A 여집합에 무슨 집합에 그치 교집합에 A가 되는 거겠네요. 그러면 이 둘의 연산 결과는 무슨 집합이 됩니까? 공집합이 되니까 그럼 걔를 공집합이랑 합하면 남는 건 그냥 B 여집합만 남겠네. 자, 그래서 B 여집합이랑 A를 교집합했더니 공집합이 된대. 이것도 자리 바꾸면 무슨 집합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치? A교 B여니까 그대로 A 차집합 B가 뭐가 된다? 공집합 된다. 자, 차집합인데 공집합 되려면 포함관계 성립해야 되고 앞에 게 무슨 집합이 돼야 되니까? 작은 집합 돼야 되는 거니까 자, B가 누구를 끌어안고 있는 모양? A를 끌어안고 있는 이런 모양에 대한 포함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그쵸? 자, 그래서 B가 A를 포함하는 상태일 때 A에서 B를 차집합하면 공집합 될 수 있다. 자, 첫 번째 기억. A교 B가 공집합이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A랑 B를 교집합하면 누가 생겨요? A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럼 B는 띡 아니고 틀렸고. 자, B 여집합이 A 여집합을 포함시킨다. 포함한다. 우리 이 얘기 했었잖아. 그렇지? B가 A를 포함하고 있으면 여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는 이거 자리가 어떻게 된다? 바뀐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A 여집합이랑 B 여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는 A 여가 B 여를 포함한다. 이거 두 개는 서로 같은 표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수학에서 같은 표현은 두 글자로 동치라고 해요. 같은 의미의 식이나 조건들 알겠지? 그래서 이 둘은 동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그럼 어쨌든 니은 맞아요? 틀려요? 틀렸습니다. 그쵸? 자, B가 A를 포함한다. 맞습니까? 맞고요. A 합집합 B를 하면 U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되죠? B가 되어야 하니 자, 이거는 틀렸고 A랑 B는 서로 같다고 항상 얘기할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지금 정답은 뭐다? D글씨다. 얘가 원래 문제는 1, 2, 3, 4, 5번이어서 정답이 몇 번이었더니 3번이었겠지. 이렇게 다 기하고 유리로 바꿀 겁니다. 네? 네? 저도요. 네? 자, 이제 좀 더 다양한 집합의 연산을 하러 갈게요. 중상자에 원소 개수가 먼저 나오네. 그렇단가. 이렇게 개수부터 할까요? 네? 원소 개수부터 합시다. 자, 139쪽으로 오세요. 여기가 재밌다. 우리 집합의 원소 개수 이미 했는데 했잖아. 그치? 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한집합의 원소 개수를 셀 건데 우리가 어떤 집합의 원소 개수를 쓰기 위해서는 n이라는 기호를 썼다. 그치? 그래서 NA라고 하면 집합의 이게 무엇의 개수?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기호 표현을 배운 거지 유한집합의 원소 개수를 세는 방법을 배우진 않았어. 그럼 쌤이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자, 이제 이 A 합집합 B라는 것의 원소 개수를 어떻게 세워볼 것인가. 자, 이게 가장 중요한데 예시 가지고 한번 짧게 만들어 볼게요. 만약에 자, 배기하의 자연수 중에서 우리한테 중학교 때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 개수를 세는 문제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또는이니까 2의 배수랑 3의 배수를 다 통틀어서 몇 개인지 구하라는 얘기다. 그쵸? 그럼 2의 배수, 배기할 자연수 중에 몇 개 있습니까? 50개. 자, 3의 배수 몇 개 있습니까? 33개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33개랑 50개 딱 더해가지고 몇 개 된다? 83개 된다. 하면 틀린다. 그쵸? 왜 틀려요? 그치. 겹치는 거는 두 번씩 더해야죠. 누가 겹칩니까? 그러면?
6의 배수가 겹치니까 6의 배수 개수는 한 번씩 다 뭐 해줘야 될까? 빼줘야 된다는 생각이다. 그죠? 이런 생각 가지고 살았고. 그럼 백이하 자연수 중에서 6의 배수 몇 개 있어요? 6이는 6, 6, 36 몇 개? 16개. 그래서 여기서 16개를 더 제외했어야 됐습니다. 자, 그럼 16을 빼게 되면 이렇게 두 개 뺐을 때 17이 남으니까 50이라고 하면 몇십 몇 개가 나온다. 67개가 나온다. 이게 정답이었던 거죠. 되었어요? 그럼 봐봐. 또는이잖아. 또는은 무슨 집합이라 그랬어? 합집합이라 했어. 그럼 2의 배수가 갖는 집합을 A, 3의 배수가 갖는 집합을 B라고 하면 우리가 방금 A 합집합 B의 원소 개수를 세웠다라는 얘기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해했니?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쓰는지 한번 논리를 볼까? 자, 집합 A랑 B가 이렇게 2의 배수랑 3의 배수의 영역이 이렇게 있으면 B가 2의 배수, B가 누구의 배수냐? 3의 배수냐? 이 영역에 있는 원소 개수를 막 다 셀 거란 말이야. 그러면 먼저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A 집합에 있는 원소 개수를 다 셌어요. NA를 센 거죠. 얘가 NA죠. 됐니? 그럼 얘는 뭐죠? 3의 배수를 센 거니까 N, B가 되는 거죠. 그럼 생각해보자. 여기 지금 1번이랑 2번에 있는 원소 개수, 그 다음에 3번에 있는 원소 개수를 더하면 얘는 1번 더하기 2번이고 NB는 다시 몇 번 더하기 몇 번입니까? 2번 더하기 3번이니까 자, 이걸 더해버리면 2번이 몇 번 더해지니까? 2번 더해지니까 2번을 한번 빼야 되겠다. 그치? 근데 그 2번이 몇 번과 몇 번의 교집합이야? 얘는 누구와 누구의 교집합이니까? A와 B의 교집합이니까 이렇게 겹치는 부분을 한번 뺀다는 얘기야. 색칠 공부에서 한 번씩만 더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강력력의 원소를. 그럼 얘를 이제 우리가 써 보이는 말로 뭐라고 하냐면 포함 배제의 원리라고 해요. 적으세요. 자, 학교에서 쌤들이 쓸 수도 있는 말이라서 알고 계시는 게 좋은데 이렇게 겹치는 영역의 원소는 한 번 다시 뭐 해준다? 빼준다. 배제한다는 느낌이에요. 알겠어요? 즉, 두 개의 영역에 동시에 포함되는 원소는 한 번 다시 배제해준다라고 해서 얘를 포함 배제의 원리라 그래요. 그럼 이게 집합 두 개짜리에서 포함 배제의 원리는 그나마 간단해 보인다. 그치? 그럼 얘가 세 개짜리로 가면 어떻게 될까? 더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두 개짜리 먼저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드는 생각이 이래. 아, 내가 A 또는 B에 있는 원소의 개수를 모조리 다 더하려면 즉 A 또는 집합 B에 있는 원소의 개수를 모조리 더하려면 A의 원소 개수 다 더하고 B의 원소 개수 다 더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빼기 뭐 해야 됩니까? 교집합, 겹치는 거 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구력을 한번 생각해보자. 빼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겹치는 게 없을 때. 그럼 겹치는 게 없을 때라는 말은 A와 B가 무슨 소라면? 서로 소라면 그냥 덧셈해도 좋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했니? 그래서 나중에 얘는 여러분들이 확률 같은 데를 배울 때 이런 개념들 다 쓸 거고 확률 같은 데뿐만 아니라 지금 일반 상식적으로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했다. 그치? 중학교 때 했던 내용들을 일반화해서 이제 이렇게 기호로 표현하겠다는 거야. 약속하는 겁니다. 자, 해서 자, 이 A 합집합 B A 합집합 B의 원소 개수는 A와 B가 만약에 얘들이 서로 공집합의 결과를 나타내면 땡이 얼마가 될 거니까? 0이 될 거니까 생략되어 있을 거. 자, 이런 관계를 나타낼 때는 A와 B가 무슨 소일 때다? 서로 소일 때다. 이렇게 점검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됐니? 됐어요? 그래서 겹치는 부분은 몇 번만 더한다? 전부 다 한 번만 더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유한집합의 원소 개수 세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가보자 이제. 자, 이런 관계에서 어떤 영역의 원소 개수를 세는지 얘기를 했고 만약에 이렇게 하죠. NA가 34, NB가 21에 NA 교비를 했더니 32만 나왔대요. 어렵지. 말이 안 되죠. NA 합집합 B를 했더니 32가 나왔대요. 자, 이런 상태일 때 음, 42가 나왔다고 할 때 자, 이때 우리한테 NA 교비를 구하시고 NA 차집합 B를 구하시고 NA 여집합
여집합, 교집합, 비여집합의 원소 개수도 구해봅시다. 이건 조금 아니야. 한이 없나 봐요. 안 넣었잖아. 아, 다 시켰어요. 제 남자 그만 와. 네가 재난이야. 어떡해요. 어떡하긴 또 편집해야지. 아. 근데 이건 제 편집 까고 찾아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고 싶지 않아. 자, 봅시다. 처음 하는 거니까 같이 할게요. 자, U는 당연히 무슨 집합이겠습니까? 전체 집합입니다. 전체 집합의 각각의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이런 원소 개수가 성립한대요. 그럼 일단 벤달 그림 그리는 게 가장 좋죠. 유한 집합의 원소 개수는 뭘 통해서 우리가 원리를 찾았냐면 벤달 그림 이용해서 찾았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용이 잘 기억 안 나면 자, 여기 머릿속에 유한 집합의 원소 개수는 무엇을 이용해서 확인한다? 벤달 그림에서 이용해서 확인한다. 이렇게만 자, 체크를 해놓고 갑시다. 자, 그 논리로 확인하시면 되고. 자, 순서대로 한번 해볼까요? 일단 여기 전체 집합이 있는데 여기 전체 집합의 원소 개수는 총 몇 개가 되어야 합니까? 50개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A랑 B라는 집합이 있는데 A의 원소 개수는 34개가 있고요. B의 원소 개수가 20개가 있대요. 근데 그것의 합집합을 보니까 뭐야? 이거 그냥 두 개 더한 것보다는 커요, 작아요? 작아요. 그러니까 겹치는 원소가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야, 이제. 알아보겠니? A 합집합 B에 있는 원소의 영역 개수는 NA랑 누구를 더한 다음에 NB를 더한 다음에 겹치는 걸 뭐 한다? 뺀다. 뺀다. 그치? 나중에 익숙해지면 이런 것도 안 적어도 됩니다. 그럼 보자. 요거 몇이 몇이고 34고 얘 몇이 몇이고 20이고 그럼 이렇게 더해서 지금 54가 됐는데 얼마를 빼야 42가 되겠니? 그렇지. 12를 빼야 되니까 아 여기 겹친 데 몇 개 있구나. 12개 있구나. 원소 개수 적어주면 되나. 그럼 지금 A만 가진 것도 정해지잖아. 원래 네가 몇 개 가져야 되는 통? 34개 가져야 되는데 그대로 12만큼 제외하면서 몇 개가 남아요? 22개가 남죠. 그렇지. 그러니까 B는 22개겠네. 자, 마찬가지로 그럼 B가 총 20개를 가져야 되는데 겹친 영역에 12개의 원소가 있으니까 여기는 몇 개예요? 8개 된다 이런 얘기인 거지. 그러면 여기 남은 영역의 원소 개수는 우리 정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 전체적으로 총 몇 개였는데? 50개였는데 A 합집합 B가 몇 개? 42개. 또 열심히 덧셈 또 하고 있지 말고 여기 이렇게 지금 원소의 궁뎅이처럼 생긴 이 부분이 42개라고 했어. 그럼 여기 바깥쪽에 남은 건 몇 개가 돼야 될까? 8개인지 상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죠? 그럼 교집합에 있는 원소 개수 몇 개인지 더하는 거예요. 얼마? 12개. A 차집합 B는? 이제 보여? A 차집합 B 어디 있는지? 누구만 가진 거? A만 가진 거. 몇 개? 22개. 자,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 이 영역을 확인하기가 너무나도 어떻습니까? 귀찮습니다. 여집합이 많으니까 뭐 쓰라는 얘기예요? 맞아. 드물간 쓰라는 얘기인 거야. 그럼 여기 여집합되고 얘는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되는 거다. 그치? 그럼 합집합이 아닌 거니까 합집합의 어느 쪽에 있는 거? 바깥쪽에 있는 거. 그럼 몇 개가 되는 거지? 8개. 이렇게 확인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가면? 자, 그럼 이렇게 가볼까? 네 번째. NA의 여집합은 어떻게 될까요? 누가 아닌 겁니까? A가 아닌 거다, 그렇지? 그럼 얘들아, A가 아닌 거면 전체에서 누구를 빼면 될까요? A를 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굳이 외우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냥 만들어진 기호 관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원소 개수와 자기 자신이 아닌 원소 개수를 더하면 당연히 무슨 집합이 돼? 전체 집합이 될 수밖에 없어. 그렇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런 관계 확인해보면 어쨌든 얘는 50개에서 34개 빼는 거니까 몇 개가 됩니다. 16개가 됩니다. 그치? 너네 표정이 심각해지는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이용하면 영역의 원소 개수를 다 모조리 구할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다음 내용을 진행할게요. 아, 이렇게 짧게 애매하게 끊긴다고?